인도에서 클릭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문 앞에 딱 도착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요, 아마존이 지난 10년간 차곡차곡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물류 제국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엄청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인도의 상거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숫자부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120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아마존 덕분에 디지털 세상에 뛰어든 인도의 소상공인들 숫자예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동네 구멍가게나 작은 공방이 이제는 인도 전역, 심지어 전 세계를 무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숫자는 이건 더 놀랍습니다.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1200만 소상공인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출한 금액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인도의 어느 작은 공방에서 만든 수공예품이 뉴욕 맨해튼 아파트에 배송되는 거. 이게 바로 아마존 네트워크가 현실로 만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바로 1만. 이건 인도 거리를 달리는 아마존의 전기 배송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빠르고 큰 것만이 아니라 환경, 즉 미래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200만 소상공인, 13억 달러 수출, 만 대 전기차.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보고 나니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아마존은 인도라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을 대체 어떤 전략으로 뚫고 들어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거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죠. 아마존의 인도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들이 처음 내세운 전략, 그게 뭘까요? 속도? 가격?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아마존의 성장 과정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뢰를 쌓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엔 규모를 키우는 통합 단계, 그리고 팬데믹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한 가속 단계, 마지막으로 지금의 성숙 단계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13년만 해도 인도에서 온라인 쇼핑은 아직 좀 생소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빠른 배송이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을 주는 거였죠. 이거 주문했는데 이상한 거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쉽게 반품하면 되지 하는 확신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나니까 이제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제국의 뼈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델리나 벵갈루루 같은 진짜 큰 도시에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물류 창고, 바로 풀필먼트 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죠. 이걸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마존한테는 이게 오히려 엄청난 기회,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을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그 손가락들이 전부 온라인 쇼핑으로 향했거든요. 아마존의 성장은 이때 정말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이 채용 규모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팬데믹 때 주문이 얼마나 폭주했으면 무슨 축제 시즌마다 임시 직원을 수십만 명씩 뽑아야 했을까요? 이건 그냥 사람을 많이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류 시스템 전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성장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아마존 에어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예 전용 화물기를 직접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델리에서 주문한 물건이 오늘 뭄바이에 도착하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가 현실이 된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류 제국의 심장은 과연 어떻게 뛰고 있을까요? 인도 대륙 전체에 피를 보내듯이 상품을 실어 나르는 세계의 아주 굵직한 동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진짜 힘은 바로 하늘, 땅, 그리고 철길을 모두 연결하는 이 입체적인 네트워크에서 나와요. 일단 제일 급하고 빠른 건 아마존 에어가 하늘길로 쏘고요. 엄청나게 무겁고 많은 짐은 인도 철도를 통해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하는 건 촘촘하게 깔린 트럭들이 책임지는 거죠. 이 세 개의 동맥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도 전역에 상품을 공급하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판매자들은 이 강력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FBA. 이건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보관, 포장, 배송, 반품까지 아마존이 싹 다 알아서 해줍니다. 반면에 MCF는 자기 쇼핑몰을 따로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아마존의 물류창고랑 배송망만 쏙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판매자들이 왜 그렇게 FBA를 쓸까요? 이 데이터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FBA로 바꿨더니 판매량이 최대 3배까지 늘었다. 여러분, 3배입니다, 3배. 이건 그냥 편하다 수준이 아니죠. 사업의 생존과 성장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 판매자 입장에선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고, 이게 바로 아마존 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그냥 물건 배달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백만 판매자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뭐든 그렇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이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실제로 아마존은 사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사업가들을 돕고 런치패드로는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을 키워주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지원 덕분에 수많은 인도 기업가들이 디지털 경제의 주인공으로 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13억 달러 수출, 그 신화도 바로 이런 생태계의 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인도에서 사업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줄여서 FDI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규제 때문에 아마존이 월마트처럼 직접 물건을 떼다가 소비자한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하냐? 수많은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대한 온라인 장터,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역할만 해야 했던 거죠. 이게 아마존 인도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힘이 세지면 당연히 견제도 받게 되겠죠. 지금 인도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아마존이 혹시 특정 판매자만 밀어주는 거 아니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보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마케팅은 없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국이 커지면서 마주하게 된 현실적인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런 성과와 과제들을 안고 아마존이 그리고 있는 인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 차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장의 중심이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중소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제 아마존이 자기네 물류망을 다른 회사들한테 돈 받고 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AI 기술까지 더해진 이 네트워크가 더 이상 아마존만을 위한 게 아니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아마존 쇼핑몰을 위한 지원 부서가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그 자체가 인도 전체 기업들을 상대로 파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처럼 말이죠. 물류도 하나의 서비스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존이 만든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이제는 상품 그 자체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아마존은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걸 넘어서 인도 상거래의 미래 그 자체를 배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인도의 경제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